네, 안녕하세요. 저는 UNEC WP29 대응을 위한 사이버 보안 평가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웨비나 세션을 맡게 된 사이버 보안 팀 백태준이라고 합니다. 네, 목차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자동차 사이버 보안 국제 규제 및 표준, 그리고 두 번째로 UNEC WP29 규제에 대한 영향, 마지막으로 저희 슈어소프트에서 제공할 수 있는 UNEC WP29 대응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자동차 사이버 보안 국제 규제 및 표준입니다. UNEC WP29 국제 규제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해 UNEC WP29에서 제정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조직이 사이버 보안 신뢰성을 갖춘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UNEC WP29 규제 기반의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 인증 및 차량 형식 승인 없이 차량 생산이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규제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면 24년 7월부터 차량 생산을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 인증 취득 및 차량 형식 승인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는 UNEC WP29 규제 대응을 위해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CSMS 인증 취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CSMS 인증을 취득한 후에는 차량 생산을 위해서 CSMS 인증서와 검증 결과서를 준비하여 차량 형식 승인에 획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OEM이 먼저 이제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에 해당하는 CSMS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제품,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형식 승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 형식 승인에 대한 상세 절차는 먼저 OEM이 이제 서드 파티 VMV 엔지니어링 시스템에 회사에 검증 결과서를 발급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VMV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검증 결과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OEM이 이제 지정된 시험 인증 기관에 차량 형식 승인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CSMS 인증서와 그리고 검증 결과서, 샘플 차량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된 시험 인증 기관에서는 샘플 차량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검증 결과 전달을 할 때 이제 차량 형식 승인 기관인 이제 정부 기관 같은 교통부와 같은 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차량 형식 승인 기관에서는 검증 결과 검토 후 차량 형식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제 승인 여부가 결정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차량 형식 승인이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제 표준인 ISO 21434 표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하나434 표준은 자동차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국제 표준으로 자동차 라이프 사이클에 기반한 사이버 보안 활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나434를 통해서 OEM과 티어사들은 사이버 보안 관점의 관리 프로세스 구축, 개발, 검증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총 1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사이버 보안 관점의 자동차 개발 및 생산뿐 아니라 운영과 폐기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제품 개발 및 검증 관점에서는 이르기리가 유사하게 V모델에 기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모델을 기반으로 왼쪽 사이드인 제품 개발 단계에서는 사이버 보안 목표에 기반한 요구사항 및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개발 활동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인 제품 검증 단계에서는 개발 단계별 구성 요소의 통합 및 검증을 통해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안정성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UNEC WP29 규제와 이에나 334 표준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UNEC WP29는 포괄적인 기준 그리고 이에나 334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UNEC WP29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제품 개발 시 준수되어야 하는 포괄적인 기준을 기술하고 있고 이하나334는 이 WP29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국제적인 평가 기준 및 사이버 보안 검증 활동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러한 이제 UNEC WP29 규제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하나334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UNEC WP29 규제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NEC WP29 규제가 적용됨으로써 이제 전후를 비교했을 때에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평가 주체 및 주요 보안 활동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적용 전에는 이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승인 기관이 OEM이었다면 적용 후에는 정부 기관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요구사항 적용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 전에는 일부 제어기이지만 그 적용 후에는 보안 위협 대상 모든 제어기 및 차량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 적용 여부 확인 절차는 규제 적용 전에는 이제 티어사가 이제 OEM이 요청하는 그런 보안 기능 개발 및 적용에 대해서만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하면 규제 적용 후에는 OEM이 이제 생산하는 차량에 대해서 모든 취약점들을 도출하고 이 취약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그러니까 완화 조치를 했는지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WP29 규제 적용으로 OEM과 티어사의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련 역량 확보가 필요하게 됐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OEM 관점과 티어사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OEM 관점에서는 이제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사이버 보안 표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설계 단계에서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평가 기준 수립, 그리고 검증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완화 방안 수립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티어사 관점에서는 OEM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검증 역량 확보와 사이버 보안이 적용 가능한 기술 확보, 그리고 사이버 보안 검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슈어소프트에서 이제 제공하는 UNEC WP29 규제 대응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슈어소프트에서는 이제 UNEC WP29 규제에 기반해서 CSMS 인증 컨설팅과 사이버 보안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에서는 이제 조직 프로세스 컨설팅, 그리고 위협 분석 및 위협 평가에서는 자동차 라이프 프로세스 컨설팅, 그리고 컨셉, 개발, 검증 단계에서는 사이버 보안 평가 서비스 6개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및 공급망 관리에서는 CSMS 인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SMS 인증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타스 코리아와 MOU를 체결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이버 보안 평가 서비스는 저희 슈어소프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CSMS 인증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UNEC WP29 요구사항에 따라서 기업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에 해당하는 그런 컨설팅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사이버 보안 조직, 규정, 프로세스 수립에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수행 단계별 결과에 따른 자동차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 수립에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리 및 점검, 협력사 선정, 관리 및 점검에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슈어소프트에서 제공하는 CSMS 컨설팅 라인업은 자동차, 조직, 위험, 공격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이버 보안 평가 서비스입니다. 사이버 보안 평가 서비스는 이제 자동차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에 따른 이제 평가 서비스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타라 수행을 통해서 이제 취약점들을 도출하고 그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하고 그 수행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보안 평가 서비스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사이버 보안 평가 서비스는 이제 V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사이드에서는 사이버 보안 목표 설계, 사이버 보안 컨셉 설계, 요구사항 및 아키텍처 상세화에 따른 단계별 문서 검증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이드에서는 소프트웨어 통합 검증, 시스템 통합 검증, 세차 검증에 따라서 이제 총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통합 검증에서는 정적 검증, 긍적 검증, 착정 점검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통합 검증과 시차 검증에서는 침투 시험과 퍼진 검증을 제공합니다. 네. 각 평가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문서 검증 같은 경우에는 이하나 사무사의 필수 작업 산출물에 대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였는지 확인하는 검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증 대상 문서를 분석해서 이하나 사무사의 작업 산출물과의 관계 확인을 통해 관련 요구사항을 분류하고요. 분류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대상 문서가 기준 및 근거를 기반하여
작성 여부에 대해 체크리스트 기반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적 검증입니다. 정적 검증은 보안 코딩 규칙을 적용해서 사이버 보안이 적용된 제어기의 소프트웨어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적 검증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기능 안에서 수행하는 정적 검증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이 이제 적용되게 되면은 CWE나 CERT-C 이러한 보안 코딩 규칙이 적용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적 검증은 이하나 사람사에서 요구하는 통합 검증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동적 검증입니다. 동적 검증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능 안에서 수행하는 동적 검증 수행 프로세스와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요구 사항이 이제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으로 바뀌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나 434에서는 이제 통합 검증이나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할 때 이제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취약점 점검입니다. 취약점 점검은 제어기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법률 및 보안 위협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내재되어 있는 라이센스의 법률 위협을 확인하여 법정 분쟁 여부를 최소화하고 악성 코드 민감도,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설정, 열린 포트 등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알려진 취약점을 점검하는 그런 이제 검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 소프트에서는 화이트 소스를 이용해서 이러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퍼징 검증입니다. 퍼징 검증은 차량 내부 네트워크 기반의 무작위 입력을 통해 제어기 실차 오작 등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인데요. 무작위로 생성된 유효하지 않거나 예기치 않는 값을 다수 입력해서 제어기의 비정상 상태를 유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퍼징 검증의 수행 결과로 제어기가 리셋되거나 응답이 없거나 비정상 동작 등의 오류가 검출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징 검증도 이하나 434에서 요구하는 취약점 분석 방법 중 하나이고요. 저희 슈어 소프트에서는 퍼징 자동화 도구인 퍼짓을 이제 구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침투 시험입니다. 그 침투 시험은 알고 계시는 이제 모이해킹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실차 대상으로 방어 장치를 식별하고 높은 수준의 취약점을 확인하기 위해 침투 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 프로세스는 먼저 환경 구성을 하고 이제 위협 분석 및 위협 평가를 수행을 해서 취약점을 도출하게 되고, 이 취약점을 기반으로 공격 시나리오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투 시험을 수행하게 되고, 만약에 침투 시험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공격 시나리오를 개발하게 되고요. 그 침투 시험이 성공했다고 하면은 시험 완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침투 시험도 이하나 434에서 요구하는 착점 분석 방법 중 하나이고요. 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시오소프트에서는 사이버 보안 관련된 평가 서비스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이제 많은 문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